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차근차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갇힌 상황에서 종목들의 움직임 활발한데요. 어떤 역할을 이 키워드 하고 있을까요?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온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장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는 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배재원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에서 어제 흔들린다 싶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 정도로 흐름이 이어진다,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제 불안감을 일단은 거둬도 되는 건지 흐름 괜찮다라는 진단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의견 주실까요? 어제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꽤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떤 특별한 반도체 관련해서의 악재가 있어서의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일단 주식시장 내에 있는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급이 돌고 있는 흐름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원래 반도체 같은 지금 산업 내에서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관련된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선단공장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칩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아니면 여전히 후공정단에서도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좀 헷갈릴 만한 게 반도체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부 쪽에서는 오르고 일부 쪽에서는 떨어지고 또 다른 날에는 또 다시 떨어졌던 것이 오르고 이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추세는 상승으로 간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어떤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유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늘려가는 방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봐도 비슷한 의견 주실까요? 일단 챙기고 다시 잡고 이것보다는 쭉 끌고 가서 수익률이 극대화된 자리에서 한 번에 그쪽에서 매도하신 전략을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요? 일단 아무래도 좀 테마단에서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도 좋으나 여전히 실적적인 면에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과연 밸류에이션이 좋은 걸까? 이런 게 좀 혼돈이 되신다라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을 좀 참조를 하셔서 쭉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은데 좀 이제 최근에 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게 좀 테스트 소켓 쪽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으면서 나중에 내년이 됐을 때 어떤 실적단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면 종목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반도체 최근에 많이 주셨고요. 겹치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일단 PB님께 HPSP 중심으로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계속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슈화 측면도 그렇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연속성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수익률 계속 잘 쌓아가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까지 외국인이 9거래 연속의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급과 펀더멘탈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이런 종목은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실지 여기서 코멘트 좀 받고 갈게요. 네, 저는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HPSP라는 이런 종목들의 매출 구성을 봤었을 때 비메모리 쪽이 올라왔을 때 정말 밸류에이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HPSP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긴 했어요, PB님. 네. 이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사긴 했는데 네, 그럼 조금 더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되는 거라 정리를 해도 될까요?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지를 주목을 하기보다는 지금 비메모리 산업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비메모리 쪽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쪽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플러스 이에 더해서 좀 운이라고 하면 운이지만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HPSP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 매출이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짧은 구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각으로 봤을 때도 계속된 메리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끌고 가볼 거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역시 오늘 장의 반도체 흐름을 보면 괜찮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쉬나 싶었던 종목이 다시 가는구나라고 느껴지시는 종목이 본부장님의 시선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장의 대응 팁을 따로 제시를 받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큰 틀에서 계속 같은 전략을 유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소재단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뭐 PR이라든지 뭐 비싸다라는 평을 받는 쪽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뭐 여전히 간다라고 한다면 HBM이나 뭐 온디바이스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소재단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업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재가 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좀 선행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내년 1, 2분기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2월, 1월부터는 좀 더 좋은 수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업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도 소켓단에서는 리노공업이 워낙 지금 뭐 핫하고 이제 MPU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R&D 쪽에 대한 소켓이 워낙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소켓 쪽은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소재단이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온디바이스에 대한 키워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본부장이 궁금해요. 사실 이전에 저희가 HBM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얘기하곤 했을 때 바로미터 역할로 봤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그러면 온디바이스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뭐 소켓부터 시작해서 여러 쪽을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대형주를 보진 않았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온디바이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이즈 큰 종목을 저희가 보면서 대응 팁을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빠르게 탑재가 돼서 또 이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느냐, 그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은 25년 거를 좀 빨리 땡겨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에서 끝판왕은 결국엔 자율주행으로 좀 묶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말씀 주신 게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전 삼성전기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MLCC에 대해서는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뭐 휴대폰보다는 사실 이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첨단 보조 운전자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쪽이 뭐 아무래도 한 14배에서 15배 이상 좀 MLCC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시겠지만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기가 참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쪽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그럼 전반으로도 그렇지만 종목을 볼 때 연말까지는 일단은 좀 탄력성 좋은 쪽, 그리고 이거 궁금해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재 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일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되는데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팁도 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완전 갈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단기 박스권에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쪽에서의 매매를 하실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묵직하게 사서 내년을 조금 바라보면서 좀 긴 텀으로 볼 건지, 요거에 따라서 완전 다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의 흐름을 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실까요? 사실 뭐 12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뭐 10년 동안 보더라도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정적이고 좀 묵직한 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단이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속도 부분은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봐야 되는 대신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장점이 있고요. 반도체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지금 방향성은 잡아놨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그 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소재단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재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을 좀 즐기신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속도 부분에선 당연히 월등히 빠르겠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나 많이 오른 시점에서 사실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게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의견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가장 핫한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주가 반응
반응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시세가 이 정도 유지된다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휘빈님 먼저 받아주세요. 개장 직후에는 BTS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 직후부터는 계속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부터 기다렸잖아요. 증권사 쪽에서도 커버를 안 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오늘 이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기관 쪽에서의 리포트가 나오게 될지, 지금 이 정도 시세가 유지된다면 재료의 무게를 조금 더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블랙핑크의 전 4명의 이런 인원이 모두 재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타이밍상으로 봤었을 때 일단 8월 달부터 엔터주들이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게 비단 이런 재계약 이슈뿐만이 아니라 실제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도 엔터 4사의 판매량이 거의 한 7월 정도로 됐을 때 457만 장 정도가 나왔고, 이제 현재 거의 12월 정도가 됐었을 때는 지금 반대로 하네. 7월에 이제 거의 1,200만 장, 네. 9월에 한 400만 장, 이 정도로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판매량이 안 됐어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았지만, 이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도 엔터주에도 약세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러한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런 앨범, 이런 빅 아티스트들의 복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앨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모멘텀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해야 되는 시점인지 궁금한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룹, 그러니까 IP를 지켜낸 거지 개인의 계약은 아직 아니잖아요. 이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전원 재계약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한 거라고 밝혀져야지만 이게 진짜 호재인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을 제가 못 찾아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간적인 부분이 물론 장기적일수록 좋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 BTS랑은 좀 다른 게,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의 멤버들이 이제 입대를 했을 경우에 BTS 각 멤버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포트폴리오를 다각해내고 있는 이런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BTS 멤버들이 입대를 했고 나중에 전열하고 이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BTS 이외의 멤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고, 그런 앨범 판매량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YG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휘빈님과는 불확실성 해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세 전환까지 가능한지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슈의 무게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2차 전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왔지만 하루 이상 간 적이 없었어요. 연속성이 계속 물음표인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잡음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되돌릴 만큼의 뉴스인지, 아니면 이 또한 하루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후?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 확인이 좀 명확히 되는 건가요? 공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다거나 아무튼 공식적인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분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그게 완전한 이탈에 대한 불안감들까지 있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그 부분에선 좀 최악을 면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사실 유튜브 조회수 뷰가 엄청나거든요. 네.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거의 1,500만, 2,000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전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몬스터, 물론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뷰는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엔터는 지금 핵심은 오프라인 콘서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앨범 판매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얼마나 대박이 터지느냐가 결국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케이팝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앨범 판매량이 또 그렇게 또 격하게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물론 일부 그 뭐 에스파라든지 레드벨벳이라든지 이런 앨범 판매가 좀 부진한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폭망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가시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프라인 콘서트가 잘 되면 나머지 MD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조금 더 경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만으로는 추세를 돌리기 힘들다는 의견으로 본부장님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요 이슈만으로는 사실 뒤집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4년의 장기 계약이다, 5년의 장기 계약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이게 단기성이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개인적인 계약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엔터주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요. 파장이 되는지도 저희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무언가 안정적인 실적보다는 최근에는 테마 논리로 움직이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궁금합니다. 어제 폐렴 진단 키트까지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오늘 오전부터 흐름이 또 달라졌죠. 정책적 기대감을 가진 또 한편에서 수급이 몰린 듯 했다가 여기도 시들시들합니다. 이 안에서의 수급 논리, 돈의 이동 어떤 흐름으로 본부장님 저희는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증시가 거의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래대금도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급등이 나왔었던 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이제 급등이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런 그 광고 쪽 연관되어 있는 쪽 그쪽 엄청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슈 있어가지고 거의 연관성 있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엔터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렸죠.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이나 요런 섹터가 사실 최근에 움직였었던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돈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올라간 쪽에서 차익이 나오고 거기에 옮겨간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약간 질병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지난번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뭐 실적적인 부분은 참 정말 좋아졌지만 정부의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 섹터와 정반대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이런 다시 QR이라는 부분들이 부활을 하면서 이전에 코로나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개의 이런 병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사실 집계하는 수치로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보다 데이터가 낮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뭐 코로나처럼 아예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다 뭐 치명률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런 완강한 이런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조금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런 중국 폐렴이 더 확산이 되고 이게 더 유럽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정말 시스템 붕괴라든지 이런 흐름들로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급등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슈 자체도 한 2주 정도가 넘었고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차익은 당연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키워드 이야기할 때 내년 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걸 제약바이오 쪽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무언가 이게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12월에 가장 많이 소외됐던 쪽에서 1월에 뭐 제피보건 헬스케어도 있고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눌린 쪽에서 연초에 가장 크게 반응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연말 준비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제 뭐 종근당처럼 뭔가 이제 수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임상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신규적으로 아이템이 있는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전반적인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주도주로 올라오기엔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은 금리 인하가 딱 진짜 결정이 돼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떨어지기 시작해도 아직까지 고금리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이오 쪽에서의 이런 시세가 분출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조금 이슈가 있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고 좀 묵직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덩치가 큰데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합병에 따른 뭔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FOMC까지도 볼 필요도 있겠네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피비님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조금 더 테마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윗꼬리가 대부분 많이 달려서 피비님의 시선도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테마 논리로의 순환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실지 앞서 아니면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큰 쪽으로 시선을 지금부터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실지요? 네, 일단은 방금 말했던 뭐 페레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테마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는 또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익 레벨은 어느 정도는 있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이런 뭐 재무적인 상황이 너무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뭐 하는 것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점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보일 때는 이익 레벨이 높은 바이오 기업이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피비님 CMO 쪽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CMO 쪽도 괜찮고 되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걸까요?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LNF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사실 어제 짝에서 흐름이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다시 흔들리면 좋출만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뭐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닌데 오늘 다시 한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LNF의 흐름에서 2차 전지에서 뭐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피비님께 조언을 먼저 얻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LNF만 봤었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다시 오를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맞아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LNF의 상승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정말 큰 악재였던 게 2022년에 이미 미국에서 일단 양극재 공장을 이전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무산이 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 IRA에 대한 정말 이런 세부 법안들이 아직 확실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정말 큰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일단 어떻게 보면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거두어주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호재로 다른 소재단과 다르게 좀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굳이 이렇게 좀 낙관적인 좀 얘기를 하자면 현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LNF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2024년에 이제 하이니켈 관련해서도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좀 더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단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이게 정말 소재주들의 상승을 이끌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뭐 가격적인 P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수출 물량인 Q 부분에서도 정말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상승세는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만 가던 시절에도 소외가 너무 많이 되어서 저희가 몇 번 따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기도 했던 LNF 그리고 첨보 이쪽도 오늘 다시 오르고 있어서 이런 시각은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반등 탄력 이런 시각으로 보기엔 조금 더 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러한 시각에서는 단기적으로 LNF 쪽에서는 정말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LNF보다는 이런 상승의 레벨이 과연 클까라는 좀 의문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내에서의 이런 뭐 전해 가격도 그렇고 이런 가격 경쟁력진 차원에서도 첨보가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더 LNF에 그걸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면 안 되는군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고요. 에코프로 머티 중심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과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게요. 새내기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탄력하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고공행진하다가 오늘까지 이 거래 연속 계속 음봉은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게 단지 신규주를 보는 시선이 변한 건지 아니면 LS 머티리얼즈와도 연결고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흐름을 해석하면서 저희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뭐 매력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이제 증권가에서는 뭐 이미 좀 시나리오에 있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44조 어쨌든 공시가 나온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물량이 이미 고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 이제 특례 편입이 진행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실 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밑단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분리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계속 상승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일부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가 또 올라가면은 그 차익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 돈이 새로 들어오는 모멘텀은 당분간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합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2년 유예를 하게 하면서 이제 이 10억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뭔가 큰 이변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또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10년 동안에서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수급이 많이 이탈을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뭔가 늘어나려면 요번에 이제 뭐 고용 데이터라든지 다음 주부터 뭐 있잖아요. 일정들이 FOMC 일정도 네. 있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와 준다면 이제 랠리다 이러면서 좀 시세가 분출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시세가 난 거에서 차익이 나고 다시 옮기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P단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탄산리튬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공급망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탄산리튬에 대한 가격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하지만 Q단에서는 조금 약간의 반대가 되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특히나 포드가 지난해 대비 43%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50 라이트닝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하이드리브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기조가 단기성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렇게 Q단위도 늘어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Q에서의 만약에 반등 기조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P에서 좀 눌리더라도 충분히 2차전지는 좀 바닥권에서 눌려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에코프로 버티만 보시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의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2위 키워드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자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글 투자자금 유치에 따라 상한가 풀리지 않는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피비님 간략하게 정리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라 상한가 진입 그리고 풀리지 않은 카페24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흐름으로 힌트 얻어야 될까요? STO에서 파생돼서 전자결제 잘 가던 쪽에서도 핀셋적으로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현재 같은 타이밍에서 뭐 카페24 같은 경우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려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TO 관련해서 뭐 전자결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데 저는 저번 주에 방송에서는 STO에 대해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단에서는 관련주들이 정말 뭐 스치면 간다라고 할 정도로 뭐 상한가도 지속하고 있지만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쪽을 보실 거면 이렇게 뭐 관련 주식을 본다기보다는 차라리 정말 코인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조금 일축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쪽에 대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이전에 추천을 해주셨지만 STO, 가상화폐 그리고 플랫폼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 공유해 주셨다는 참고를 해주시죠. 저희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원픽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창한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앞서서 키워드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나오겠구나 살짝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선택을 했는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진 쌤이
세라믹캠을 할지 솔브레인을 할지 하나머티를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 자리적으로 조금 이제 눌려 있는 쪽이 하나머티리얼즈여서 일단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를 기점으로 좀 약간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도 이제 바닥권 정말 이제 최진바닥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물량을 소화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사실 크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가 업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뭐 좀 느리지만 우상향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 쪽에서의 좀 턴어라운드 기조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신문에도 좀 실렸는데 거기에 이제 극저온 에칭 관련된 또 장비 출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SLC 쪽으로도 좀 저변 확대가 되고 있는 이건 기판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월, 5개월 정도 좀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이쪽에 대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45,000원에서 4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55,000원입니다. 사실 좀 이제 53,000원 라인대가 좀 통곡의 벽이거든요. 요걸 뚫어주면은 사실 상방 같은 경우는 갭 부분을 메우는 59,000원대까지 열리긴 합니다만 일단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5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배재원 PP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